그날 밤 산골에 불이 켜졌습니다. 제1장 산골의 밤. 깊은 산중 인적이 끊긴 곳에 오두막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엔 잠시 머물다 갈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계절이 9번이나 바뀌었네요. 봄에 진달래가 피고 지고 여름 장마가 오고 가고 가을 단풍이 물들었다 떨어지고 겨울 눈이 쌓였다 녹기를 3번. 이제는 이 산의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도 낯익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오두막은 작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합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작은 대청. 뒷안에는 텃밭이 있어 나무를 기르고 앞마당엔 우물이 있어 물을 길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것들로 끼니를 때우고 가끔 마을에 내려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옵니다. 마을까지는 걸어서 반나절 거리입니다. 험한 산길을 따라 내려가야 하는데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러워 위험하고 눈이 오면 아예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식량과 필수품들을 넉넉히 준비해둡니다. 소금, 된장, 간장, 그리고 등잔 기름까지.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왜 그런 깊은 산중에 혼자 사느냐고. 무섭지 않으냐고. 외롭지 않으냐고. 무섭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처음 몇 달은 밤마다 스스로 지른 등불 그림자에도 놀라곤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들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잠들었습니다. 산짐승 울음소리에 벌떡 일어나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운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두려움은 익숙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올빼미 울음소리도 멧돼지 콧소리도 바람에 우는 대나무 소리도 모두 이 산의 일상적인 음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밤이 더 불안할 정도입니다. 외롭냐고요? 그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산에는 나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아침이면 까치가 와서 인사를 하고 낮에는 다람쥐가 마당을 지나가며 눈인사를 합니다. 저녁이면 노루가족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마시고 밤에는 올빼미가 지붕 위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리를 지키며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엔 사람 사이에 복잡한 일들이 없습니다. 거짓말할 필요도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내 마음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밥을 짓고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왔느냐고요? 사실 저도 명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그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나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멈추고 싶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천천히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잠시만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1달, 길어야 2달.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급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조급함도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산을 물들이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솔잎과 잔가지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릅니다. 곧 장작에 불이 옮겨 붙고 따뜻한 온기가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보리밥을 짓고 산에서 캔 나물을 무칩니다. 소박한 저녁상이지만 혼자 먹기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등잔에 불을 밝히고 책을 읽거나 글을 씁니다. 가끔은 그냥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며 앉아있기도 합니다. 불꽃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것들이 멀어지고 오직 나와 이 작은 불빛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밤이 깊어지면 등잔을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끔 창밖을 내다보면 하늘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그 광대한 우주 아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그 자금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느낍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밤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밤 9시쯤이었을까요?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발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발소리. 3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밤에 사람이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낮에도 드물게 약초꾼이나 나무꾼이 지나가는 정도였는데 이 깊은 밤에 누가 왔을까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불규칙하고 무거운 발소리. 지친 사람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오두막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그냥 지나갈까?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계십니까? 낮고 지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 같기도 하고 나이 든 목소리 같기도 한 묘한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낯선 사람을 들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피로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게다가 밖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이 산길을 밤에 헤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문 안에서 물었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한양으로 가던 길에 날이 저물어 이 산중을 헤매고 있었는데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2장 문 앞에 선비.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빗장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달빛 아래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도포 자락을 한 손으로 여미고 다른 손으로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갓은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고 집시는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수염이 단정하게 정돈된 것으로 보아 선비인 듯 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내가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선비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선 몸을 녹이십시오. 나는 선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더 지피고 마른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비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하며 젖은 도포를 벗고 불가에 앉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30 남짓으로 보이는 단아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매는 선하면서도 어딘가 그늘이 있었고 이마는 넓고 반듯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단해 보였지만 품위는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은 곱지만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여 있어 글만 읽은 선비는 아닌 듯 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선비가 몸을 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마을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일찍 출발하려 했는데 산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해는 지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해서 이대로 밤을 새워야 하나 막막했는데 멀리서 불빛을 보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에 무와 파를 넣고 보리밥을 데웠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추운 밤 배를 채우기엔 충분할 것입니다. 변변치 않지만 드십시오. 상을 차려 내어놓자 선비의 눈이 잠시 붉어졌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는 젓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굶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선비가 밥을 먹는 동안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두 사람 사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고 안에서는 선비가 국을 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가 반가웠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먹던 밥상에 누군가 마주 앉아 있다는 것이 새삼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모양이군요. 밥을 다 먹은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3년째입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방, 책 몇 권이 놓인 선반, 벽에 걸린 검은고. 그의 시선이 검은고에서 멈췄습니다. 검은고를 타십니까? 가끔. 심심할 때 타곤 합니다. 저도 조금 탑니다. 아버님께 배웠는데 요즘은 통탈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에 잠시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나는 일어나 검은고를 가져와 선비 앞에 놓았습니다. 한 곡 타보시겠습니까? 선비는 놀란 듯 나를 보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오랜만에 남의 연주를 듣고 싶네요. 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검은고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한번 튕겨보고 음을 확인한 뒤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조회상이었습니다. 느리고 장중한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비의 손가락은 정확하면서도 부드럽게 줄을 짚었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여리게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화음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 좋은 솜씨시네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래 타지 못해 많이 서툽니다. 선비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뺨이 살짝 붉어진 것을 보니 칭찬이 기쁜 모양이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서방이라 합니다. 자는 여백입니다. 저는 그냥 이 산 사람이라 불러주십시오. 나는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온 후로 내 이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를 모두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윤서방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산사람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대한 것, 한양의 풍경,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윤서방은 말을 잘했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학식이 있으면서도 뽐내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 도전입니다. 윤서방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2번 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또 가는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꼭 과거에 급제해야 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선비의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나라의 쓰임을 받아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서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다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 내 길을 찾아 이곳에 왔지만 그것이 정답인지는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윤서방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분의 이불을 꺼내 깔아주고 젖은 옷을 말릴 수 있도록 옷걸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뇨. 그저 하룻밤 묵어 가시는 것뿐인데요. 나는 윤서방을 재우고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낯선 숨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아니, 신경 쓰인다기보다는 묘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제3장 불을 지피달. 새벽녘 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남은 밥으로 죽을 쓰고 물을 썰어 나물을 무치고 간장에 절인 고추를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뿐입니다. 윤서방은 해가 뜨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씻고 옷매무새를 정돈한 그는 어제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윤서방은 천천히 죽을 떠먹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네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가을이라 단풍이 곱지만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겨울에는 설경이 장관입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계절을 보낼 수 있다니. 윤서방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서방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른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을까지 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고개를 넘으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개울이 나오고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 마을입니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도착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윤서방은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문간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과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언제든 오십시오. 윤서방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는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이 산모퉁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가끈히 흔들리는 모습이 마지막까지 눈에 남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자 갑자기 오두막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고요함이 좋았는데 오늘은 왠지 쓸쓸했습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윤서방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고에는 그의 손자국이, 찻잔에는 그의 입술 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올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든 못하든 그가 정말 다시 이 산길을 찾아올까? 아니, 내가 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하룻밤 묵어간 나그네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밭일을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을 지어 먹으면서도 혼자 먹는 밥상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검은 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서방이 연주했던 평조회상을 따라 타보려 했지만 그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던 그 섬세한 음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낮에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저녁에는 검은 고를 타거나 그저 불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방의 방문은 짧은 해프닝처럼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특히 저녁 무렵 등잔에 불을 밝힐 때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불빛 아래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그의 눈빛이, 목소리가, 검은 고 소리가 문득문득 생각났습니다. 보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문을 열자 윤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젖지 않은 깨끗한 도포를 입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어떠셨습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방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우리는 지난번처럼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저녁을 차려내왔고 그는 감사하다며 받아먹었습니다. 이번에는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과거를 보는 내내 이곳이 생각났습니다. 윤서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끄러운 한양의 객주에서 떠들썩한 시험장에서 이 고요한 산중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사람님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했습니다. 잘 도착하셨는지, 시험은 잘 보셨는지. 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잔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지고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를 흘렀습니다. 제사장 말보다 긴 침묵. 그날 밤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보다 침묵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들이 그 고요함 속에서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것이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윤서방이 불쑥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깊이 있고 더 진심 어린 물음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그리우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에 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내리는 날, 또 명절 같은 때는 문득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견딥니다. 그리움도 익숙해지면 친구가 되니까요. 윤서방은 내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양에 있을 때 늘 외로웠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서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늘 가면을 쓰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 역시 그런 삶이 숨막혀서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이니까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나는 일어나 문을 확인하고 돌아와 앉았습니다. 윤서방과의 거리가 아까보다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산사람님은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윤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도망쳐 온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모든 것으로부터요. 기대, 의무, 관계, 역할. 그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서방은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가끔은 합니다. 하지만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내 안에 진짜 내가. 윤서방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선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 시를 짓고 경전을 외웠습니다. 모두가 제가 대과에 급제할 거라 믿었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3번이나 낙방했습니다. 이제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윤서방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산사람님처럼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용기만 있다면. 우리의 손이 거의 닿을 듯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나란히 놓인 2손. 조금만 움직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올빼미가 울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우리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내일 떠나야 합니다.
윤서방이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과거 시험이 아니어도 그냥 이곳이 그리울 때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잔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간절해 보였습니다. 언제든지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늘 그대로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도 마지막 말은 삼켰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불꽃을 바라보고 가끔 서로를 훔쳐보고 침묵 속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겹쳤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제5장 새벽의 침묵. 닭이 울기 전 윤서방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도 함께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 대야에 담아주었습니다. 그가 세수를 하는 동안 나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주먹밥 몇 개와 장아찌 그리고 길에서 먹을 수 있도록 싸둔 약과 몇 개. 길에서 드세요. 내가 보따리를 건네자 윤서방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집니다. 신세라뇨. 그저. 나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엇? 정을 나눈 사이? 친구? 그 어떤 말로도 우리 사이를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방이 도포를 입고 갓을 썼습니다. 떠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간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산사람님.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네. 저는 다시 올 겁니다. 꼭.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속에 담긴 약속과 그리움이.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가 뼈 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붓을 잡던 손이지만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손이 전하는 말 없는 약속.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나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모습이 마치 꿈결 같았습니다. 정말 있었던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앉았던 방석, 그가 마셨던 찻잔, 그가 탔던 검은고, 그리고 공기 중에 남은 그의 향기. 나는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붉은 해가 산마루 위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제의 밤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윤서방은 정말 다시 왔습니다. 한 달 후에, 2달 후에,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때로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지만 소식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작은 방에서 마주 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그는 하룻밤만 묵고 갔습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로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고를 함께 타기도 하고 시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넘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손은 잡았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고 마음은 전했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늘 등잔 하나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우리를 이어주면서도 동시에 갈라놓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윤서방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뒤집어 쓴 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급제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내가 말했지만 내 목소리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보았습니다. 혼인도 하게 됩니다. 집안에서 정한 상대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새벽 그가 떠날 때 나는 작은 검은고 줄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가 쓰던 검은고 줄입니다. 가끔 생각날 때 보세요. 윤서방은 그것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벼루를 꺼내 내게 주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가 늘 아끼던 단계석 벼루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산사람님. 안녕히 가십시오, 윤서방.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그의 발자국이 새 눈에 덮여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운 남은 것은 기억.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산에 살고 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세월은 흐르지만 이곳은 늘 그대로입니다. 오두막도 우물도 텃밭도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입니다. 가끔 마을에 내려가면 소식을 듣습니다. 윤서방이 한양에서 좋은 벼슬을 받았다는 소식,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 임금님께 신임을 받는다는 소식.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하고.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특히 등잔에 불을 밝히는 저녁이면 그날들이 떠오릅니다. 처음 만났던 비오는 밤, 검은고를 타던 그의 손가락, 불빛 아래서 겹쳤던 우리의 그림자, 새벽에 잡았던 따뜻한 손, 그리고 눈 속으로 사라져간 마지막 뒷모습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몇 번 만났을 뿐입니다. 손을 잡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짧은 만남들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 고요한 밤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서방이 남기고 간 벼루는 아직도 내 책상 위에 있습니다. 가끔 그것으로 먹을 갈며 시를 씁니다. 그를 생각하며 우리의 시간을 추억하며, 그리고 그가 어디선가 나를 기억하고 있기를, 내가 준 검은고 줄을 보며 이 산중의 밤을 떠올리기를 바라며. 오늘도 해가 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등잔에 불을 밝힙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혹은 의식처럼. 그리고 그 불빛을 바라봅니다. 흔들리는 불꽃 속에서 그날의 기억들이 춤을 춥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지 않은 것,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은 것,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떠나보낸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산골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사라지지 않는 기억처럼. 바람이 붑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낙엽이 날립니다. 어디선가 올빼미가 울고 멀리서 산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산의 밤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고요하면서도 생동하는, 적막하면서도 충만한. 나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따뜻한 온돌방, 은은한 등잔 불빛, 그리고 오래된 검은고 하나. 모든 것이 그날과 같습니다. 단지 빈자리 하나만 남아있을 뿐. 하지만 그 빈자리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채우지 않은 것.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지지 않기로 한 것. 그 선택이 만든 여백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영원합니다. 어떤 순간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헤어짐 후에도 계속됩니다.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그날 밤 이 산골에 켜진 불빛은 그렇게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나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아마도 그의 가슴 속에서도.